저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통합건강팀장 박선희라고 합니다. 금일 코로나19 유행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주제로 열리는 예방학회에서 보건소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보건소 비대면 사업 사례를 소개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국내 발생이 지난 1월부터 계속 유행을 하고 있고 현재는 2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 보건소가 위치하고 있는 이런 전국은 각 시도별로 발생 현황이 아주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 현장의 중심에는 우리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대응의 일선에서 선별진료소 운영과 뿐만이 아니라 이 외에도 다양한 사업도 같이 동시에 진행하시면서 일선에서 보건소에서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디지털 전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2020년 7월에 정부에서는 한국版뉴딜을 발표를 하셨고요. 그런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확대가 되고 또한 올해 10월부터 IoT, AI를 활용한 디지털 시범 사업 등 다양한 정부 정책의 비대면 사업들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일 제가 오늘 소개드릴 비대면 건강진진 사업 사례는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례도 있지만 전국의 보건소에서 그 현장 안에서 지금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건강진진 사업 사례들을 실제 이런 코로나 환경에 맞추어서 탄력적으로 대응한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건강진진 사업 비대면 수행 사례는요. 금연, 절주, 심뇌혈관 치매 관리 등 다양한 사업에 적용이 돼서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그런 사례들을 저희 한국건강진진개발원에서 올 9월에 비대면 수행 사례집을 발표하게 되었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보건소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성과 한계 앞으로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진진 비대면 사례는요. 저희가 실제 33개의 보건소 사업 사례를 담았고요.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예로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상담, 소통관리, 그다음 자료 물품 제공, 교육 운영, 소규모 집단 등 다양한 방식에서 유선 전화나 SNS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다음에 우편, 다양한 방식으로 보건소 사업들이 올해 코로나가 된 이후에 비대면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런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입니다. 가장 우리가 보건소에서 기존에 전통적으로 많이 했던 방식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아래 나와 있는 방식으로 홍보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전화입니다. 전화를 통해서 대상자의 건강생활 습관이나 건강 상태를 상담을 하고 건강생활 습관 실천을 위한 대상자 관리 및 지지를 제공하는 사례입니다. 상주시의 경우에는 우리 상주시뿐만이 아니라 모든 방문 건강관리 사업들이 올해 실제 대상자를 방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선 모니터링을 통해서 대상자를 관리를 하였고요. 또 금연 클리닉 등록 대상자 1차 금연 상담을 유선으로 진행하는 방식 등 다양하게 전화를 활용하여서 건강진 사업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편 발송을 통해서 건강생활 수칙 등 건강 정보를 전달을 하고요. 그런 전달한 자료를 가지고 영상 자료를 연계를 한다든지 또는 이런 우편 발송한 이러한 자료를 대상으로 또 유선 모니터링을 겸행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문자나 SNS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메시지 발송을 통한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보건소 주민과 소통 창구의 일환으로서 이런 문자나 SNS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코로나19 전파 예방을 위해서 2월부터 비대면 교육을 전환을 하고 교육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종 교육 영상을 대상자에게 문자로 링크하여서 어디서든 그 건강 정보를 직접 링크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한 정기적으로 시기별로 임신 육아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한다든지 그리고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예전에는 직접 보건소로 와서 신청하던 것을 문자나 SNS로 이제 적용을 하여서 하는 방식으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양주시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밴드를 가입하게 하고 그다음에 가족 단위 운동 영상을 정기적으로 올리고 이를 이용해서 SNS 및 전화 관리로 건강 향상도를 체크하고 가족 운동 영상을 공모 시상하는 방식 등 다양한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사례들을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여서 하는 사례들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동영상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주민 스스로 실습이 가능하도록 건강진입 서비스, 운동법이나 조리법, 혈압, 혈당 측정 및 관리법 등을 동영상을 촬영해서 이를 제공을 하고 그것들을 배포용으로 제공을 하고 또한 이것들을 다른 데서 만든 게 아니라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직접 촬영을 하여서 그런 동영상을 공유하는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실시간 방송으로 유튜브라든지 이러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서요 대면 교육 및 실습 콘텐츠를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영양 플러스 사업에서 보충식품을 이제 물품을 우편을 통해서 보내고 그 물품을 이용해서 조리 과정을 실시간 방송으로 시연하고 채팅창이나 글쓰기 기능 등을 통한 양방향 소통, 그다음 라이브 방송 시 참여 인증 촬영 후 보건소를 전송함으로써 대상자 출석을 확인하는 등 다양한 이런 실시간 방송을 이용해서 직접 보건소 사업을 하는 사례들도 많이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문자, 전화, SNS 이런 것들이 물품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구강 건강 프렌즈 대여 사업이라고 해서 치과 구강과 관련된 이런 도서를 대여를 하고 이것을 실제 전화나 이런 걸로 수행 상황을 확인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주 서부에 같은 경우에 치매 안심센터 비대면 비접촉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 수준별 맞춤 보따리를 제작해서 가정 앞에 비대면 배송을 하면 그것을 가져다가 학습 후 담당자가 보따리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등 실제 보건소가 직접 우리한테 왔다면 우리가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또는 우편이나 이런 꾸러미들을 보내고 그걸 이용해서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런 다양한 꾸러미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포경 꾸러미, 한파 꾸러미, 그다음에 아동 건강상 실천 꾸러미, 노인 방문 건강 관리 꾸러미, 여성 꾸러미, 여성 어린이들 모자 보건과 관련된 꾸러미, 치매 관리 꾸러미 등 다양한 꾸러미들을 구성하고 그 안에 건강 증진 물품뿐만이 아니라 이거와 관련된 리플렛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같이 보내서 또는 학습지들을 같이 보내서 그걸 활용하여서 실제 대상자가 할 수 있도록 문자나 동영상, 실시간 방송 등을 통해서 연계해서 사업하는 그런 비대면 사업 사례들이 실제 보건소 현장에서 올해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런 것을 기획해서 추진하는 것을 저희가 사례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0% 비대면으로 사업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과 사후에 건강검사를 수행한다든지 또는 소그룹으로 이제 저희가 1단계가 됐기 때문에 소그룹으로 이제 마을 단위에서 10명 이내, 5명 이내의 그룹을 지어서 한다든지 이런 방식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또는 1대1 예약제를 활용하여서 시간대별로 대상자를 나누어 가지고 운영하는 방식들도 많이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안건 같은 경우에는 만성질환자 대상 모바일 콘텐츠 제공 및 채팅방을 운영을 하고 최소한 상담과 마지막에 사후 관리 정도는 직접 대면에서 한다든지 또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그 건강 리더에게 올바른 개인 운동 방법을 전달 후 리더가 개별 주민에게 챌린지 방식으로 전달하는 등 최소 대면하는 방식의 비대면 사업 사례들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아직까지는 상반기 사례만 저희가 포함하였는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그 코로나 상황에 맞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사례들을 이런 문자나 플랫폼 어플, 앱, 실시간 스트리밍, 동영상, 전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가운데에는 꾸러미가 있어서 이런 물품들을 같이 연계해서 이런 다양한 비대면 사례를 직접 보건소에서 촬영하고 편집하고 또는 시행하는 것을 저희가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반기 보건소 사례를 통해서 비대면 건강지 사업에 또한 이런 성과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먼저 성과를 좀 말씀드리면 코로나 대응 상황에서도 실제 대면 사업이 상당히 기존의 보건 사업이 상당 부분 대면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보건소가 자체적으로 변화의 움직임으로 자발적으로 비대면 사업을 만들어내고 이런 실시간 방송, 어플리케이션, 동영상 등 다양한 비대면 매체를 적용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상자 입장에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상자의 접속이 공백이 많이 있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나 생활 방역 등으로 고립감이나 외로움을 호소하는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이 상당히 이렇게 비대면 사업을 함으로써 관심받고 있고 또는 반가움과 감사함의 표현이 달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 같은 경우에도 밴드 등을 활용해서 또래의 소식을 서로 주고받으며 심리적 위안을 얻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대상자 유입이 많았습니다. 유아동이나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초중고 학생이라든지 그동안 사업 유입이 어려운 20, 30대라든지 또는 보충식품이라든지 이런 영상 활용한 임산부 유입이 많이
되고 있다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건강증진 교육 이용자 참여율이 증가해서 예전에는 기존 보건소와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다면 이제 주민이 있는 곳이 보건소가 될 수 있는 이렇게 비대면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건강증진 교육에 대한 이용자들이 많이 늘었다는 사례들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간 한계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유대감 형성이 중요한 사업에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신규보다는 지속 대상자 관리 시 용이하고 건강 상태나 위생 상태 확인이 어렵고 또 친밀감 형성에 제한이 있었다. 그래서 초기 시에는 대면을 하고 이후에는 비대면 방식을 적용한다든지 대면과 비대면 방식이 혼합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었고요. 또한 통신 및 영상기기를 다루기 어려운 고령자 등 비대면 사업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한 문제도 역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구의 난이도가 다르고 대상자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확인을 하는 데에 상당 부분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전화 상담을 통해서 이런 부분의 어려운 점을 보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소 대면으로 또는 1대 상담 교육 증가로 대상자 만족도가 증가하는 한편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고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대면 자료나 영상에 대한 피드백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 대상자가 잘못 이해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기 부분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내용도 많았고, 그다음에 지속적인 영상 제작이나 콘텐츠 제작뿐만이 아니라 한번 만든 그 비대면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코로나19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저희가 발굴을 하고 하반기에도 다양한 비대면 사례들을 저희 한국건강증개발에서 계속 발굴을 하고 그런 사례들을 보급하는 일들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그 건강진지 비대면 사업이 코로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기획되고 저희가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례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다양한 한계점들도 있기 때문에 향후 건강증진 비대면 사업 전략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와 효과성 검증에 대해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큰 숙제 중에 하나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건강증개발에서도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표준 프로그램이라든지 비대면 사례에 대해서도 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현장에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담았는데요. 실시간 방송이나 어플이라든지 동영상 제작 등 정말 코로나 상황에서도 정말 저희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전략들을 활용을 하고 적용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별진료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화하시고 새로운 사업들을 기획하시고 추진하시는 그 보건소 현장에 계시는 분들께 노고에 감사드리는 것으로 이제 그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